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영어 공부를 검색을 해볼까요? 그리고 뉴스 보기를 클릭하면은 영어 공부와 관련된 뉴스를 한 번에 스크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엑셀로 웹 크롤링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화면을 같이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크롤링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정상회담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면서 우측에 기사가 스크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떡볶이를 검색해 볼까요? 떡볶이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시 뉴스 보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스크래핑이 되고 우측에 마찬가지로 기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요시간에 나오는데, 이 소요시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집 와이파이가 조금 느려서 한 3초에서 4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하면은 기사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기사의 개수도 제가 검색한 단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북한을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은 총 기사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웹크롤링은 법적인 문제와도 크게 연관되기 때문에 강의 첫 부분에 말씀드리는 크롤링 시 관련 주의사항도 반드시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크롤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크롤링 혹은 스크레이핑이라고 불려서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웹 스크래핑이란 기술은 인터넷이 나온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던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도 이러한 크롤링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다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나 구글도 이 크롤링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 크롤링을 이용하면은 첫 번째로 서버 공격 또는 불법 순위 조작, 그리고 자료 탈취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크롤링 관련해서 법적 공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사람인과 잡코리아 사이에서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있는 구직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부당한 영업이익을 취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벌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판결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크롤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의 대표주자죠,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모든 사용자에게 네이버에 관련된 내용을 크롤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의 로봇TXT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오신 다음에 뒤에 로봇 s.txt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네이버 관련 도메인에서 크롤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자료를 크롤링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매일 회사에 관련된 뉴스를 취합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반도체를 검색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를 간 다음에 이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복사해서 매번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취합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내용을 스크랩해서 좀 더 쉽게 스크랩을 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크롤링 기술을 사용한다면은 사실 네이버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거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예제를 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엑셀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 개수를 이렇게 10개만 가져와 볼까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10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 번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30개를 검색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0개에 해당하는 기사를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여기에 총 기사의 개수인 68,000개를 한 번에 입력을 해서 기사를 가져오게 되면은 실제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엑셀이라는 검색 단어가 한 번에 10,000번, 20,000번이 검색된 걸로 인식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버의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불법 순위 조작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자료를 동시에 가져오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취합한 자료를 제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 크롤링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크롤링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크롤링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또는 XML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을 하거나 또는 XML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HTML 문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추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HTML 문서에서 각 개체별로 원하는 항목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각 개체에서 요소를 찾은 뒤 그 요소에서 값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게 크롤링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이 순서별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시트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개발자 툴로 오신 다음에 이 개발자 툴이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의 경우에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추가 기능 커스터마이즈 리본에 가시면은 여기에 개발자 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체크하셔가지고 확인 누르면은 개발자 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액티브 X 컨트롤로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OK를 누르고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엑셀 2013 또는 2016 EU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에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기에서 윈도우 R키를 눌러서 실행해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지딧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창이 실행이 되고요. 이 편집창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H키 로컬 머신에 오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키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키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로컬 머신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밑에 가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파인드에 오셔가지고요. 이 값을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볼까요? 여기 ActiveX Compatibility에 이 Compatibility 플래그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밸류 데이터가 처음에는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숫자를 0으로 바꾸신 다음에 데시멀을 체크하시고 OK 눌러서 이 값을 변경해 주실게요. 다시 엑셀을 재실행하신 다음에 이 인설트에서 똑같이 웹 브라우저를 넣어 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삽입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쿼리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는 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 뉴스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URL 주소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URL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넣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단 이 서치 네이버에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로 뉴스 안에서 무엇을 검색을 할 거냐, 이 쿼리는 바로 이 내용 유튜버가 되겠죠. 유튜브를 검색을 할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SM은 탭 TMR, 그리고 폼은 MR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 내용만 복사한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에 검색을 하면은 자, 별 이상 없이 검색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쿼리문만,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엑셀을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엑셀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 페이지를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이 내용을
이렇게 URL을 봐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뉴스는 똑같아요. 뉴스 안에서 쿼리도 똑같아요. 이거를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뭐 SM 탭 페이지 그리고 솔트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해 보이는 값은 여기 뒤에 이 스타트 11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 중에 이 쿼리까지만 남기고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리프레시 스타트도 값을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값만 넣어서 다시 검색을 하면은 별 이상 없이 잘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스타트 값을 12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기사의 첫 번째 기사가 11번째 기사가 될 거고요. 이렇게 12번째 기사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12번째 기사부터 검색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쿼리 뒤에 이 검색어를 바꿔주고요. 뒤에 스타트 번호를 1 또는 11 21로 바꾸면서 페이지 번호를 바꿔줌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해당 페이지의 뉴스를 스크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개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크롬 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인데요. 키보드 F12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분석 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의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스크랩하고자 하는 정보는 뉴스 기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 뉴스 기사별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해당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태그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기사의 경우는 A 태그고요. 클래스는 sp2URL 또는 sp2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사는 A 태그에 sp2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sp2타이틀인 클래스를 긁어오면은 해당 페이지의 모든 뉴스 기사 제목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어디 있죠? 이 클래스 값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가져올 정보는 sp2타이틀이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은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클래스가 sp2타이틀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타이틀 요소를 갖고 오면은 해당 뉴스의 제목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사를 볼까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클래스는 sp2타이틀이고요. 그 중에 타이틀 항목에 해당하는 값이 뉴스의 제목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해당 클래스는 sp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는 타이틀 요소를 갖고 오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필수로 들어갈 내용은 검색 단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URL이 될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색할 단어를 이렇게 유튜브라고 넣게 되면은 해당 URL은 저희가 이전에 복사해온 이 값 앞에 쿼리까지 이렇게 복사하셔서 일단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유튜브란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엑셀 기능 중에 encode UR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유튜브란 단어를 이렇게 URL 형식으로 인코딩해서 넣어줄 겁니다. 이 encode URL 함수는 엑셀 2013 EU 버전부터 사용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똑같이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번호는 예를 들어 1페이지면은 스타트는 1이 될 거고요. 2페이지면은 스타트가 11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도록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수식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페이지 셀에서 빼기 1을 하고요.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더하기 1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1페이지일 때는 첫 번째 기사부터, 2페이지일 때는 11번째 기사부터, 3페이지일 때는 21번째 기사부터 나오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번호를 1로 바꾼 다음에 이 값을 복사해서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라는 검색 단어로 첫 번째 페이지로 온 거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2페이지를 넣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2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개발자 툴에 오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아까처럼 웹브라우저를 밑에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웹브라우저라는 객체가 생성되고요. 좌측 상단의 이름 상자에 웹브라우저 1이라고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그대로 유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Alt F11키 눌러서 매크로 편집창 실행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인서트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서브를 통해서 뭐로 할까요? 웹 스크래핑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툴에 오신 다음에 레퍼런스에 오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스라는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밑에 오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HTML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 삽입에서 아무런 버튼을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OK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툴스의 레퍼런스에 자동으로 안 생겼네요. 잠시만요. 아니네요. 삽입에서 유저 폼을 넣어 볼까요? 그리고 다시 툴스에서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폼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컨트롤, HTML 오브젝트, 그리고 폼스 2.0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추가된 거를 확인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모듈에 오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전에 말씀드린 크롤링 순서를 적어 볼게요. 이렇게 주석을 다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인터넷 익스플로어, 그리고 또는 XML 변수 설정, 그 다음으로는 검색 또는 XML 요청, 그 다음으로는 HTML 추출, 그리고 객체 검색, 그리고 요소 값 추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딤을 통해서 my browser라는 변수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HTML 도큐멘트는 HTML 도큐멘트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으로 I article이라는 변수를 I HTML 엘레멘트로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i라는 변수는 정수값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et을 통해서 방금 만들어 준 my browser라는 변수를요, 시트1이 되겠죠. 이 시트1 안에 있는 웹 브라우저라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웹 브라우저 창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이 브라우저가 되겠죠. 마이 브라우저에 내비게이트 검색을 할 거예요. 뭐를 검색을 할 거냐? 시트1에서 저희가 검색할 주소는 이 B2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시트1의 레인지에 B2셀에 있는 값을 검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F5키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 오류가 있네요. 내비게이트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해당하는 값이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쉽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쉽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드문을 통해서 마이 브라우저를 이렇게 얹혀주고요. 밑에 내비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엔드위스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만들어 줄 거는 wait browse라는 명령문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 명령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네이버 유저폼 만들기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빠도 홈페이지를 오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밑에 검색에서 여기다가 VBA 2-3강을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wait browse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명령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wait browser 뒤에다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my browser를 넣어줄 겁니다. 이 wait browser 명령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강의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HTML 문을 추출할 건데요. 이렇게 이 주석을 복사해서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set을 통해서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HTML 도큐멘트라는 변수를요, 이 my browser라는 웹 브라우저의 도큐멘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엑셀 시트에서 검색 값을 불러올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사 제목을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사 링크를 불러올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6셀부터 기사 제목을 쭈르륵 불러올 거고요. 기사 링크도 B6셀부터 쭈르륵 불러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제목에 해당하는 값의 행값은 6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 값은 일단 6이 되겠죠. 그래서 6행부터 값을 하나씩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개체를 검색을 할 건데요. 이 개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네이버 유저폰 강의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의 HTML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for each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이 iArticle이라는 개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개체는 저희가 방금 불러온 HTML 도큐먼트 안에서 getElement by class name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클래스명을 이 값이라고 알아왔었죠. 그래서 HTML 문서 안에서 이 sp each tit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각각의 개체를 하나씩 불러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넥스트로 이렇게 폼으로 돌려줄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개체를 불러오면은 저희가 시트 1에서 지금 이 시트에서 해당 항목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시트 1의 셀스인데 이 로우 값은 일단 6행이 되겠죠. 그래서 6행, 첫 번째 6행이고요. 콜론 값은 A열이기 때문에 1려 될 겁니다. 그래서 1려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시트 1의 A6셀에다가 저희가 방금 불러온 이 iArticle 개체의 타이틀을 넣어줄 거예요. 그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페이지에 HTML 문서가 있죠. 이 HTML 문서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each tit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개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for each문을 통해서 이 클래스가 sp each title인 개체를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체의 경우에는 6행, 1열 6행이니까 A6셀이 되겠죠. A6셀에 첫 번째 기사에 해당하는 제목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I는 1을 더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사로 가면은 두 번째 기사에 해당하는 제목을 I는 7이 되겠죠. 그래서 A7셀에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 기사는 A8셀에 붙여넣기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이 명령문을 실행해 볼게요. 키보드 F8키 눌러서 단계별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HTML 도큐멘트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I는 6행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각 클래스별 값이 sp each title인 것의 개체를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의 경우에는 강영욱의 보듬 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의 경우에는 A6셀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나서 I는 현재 6인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7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지금 보시면은 퇴근 후 유튜브 투잡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A7셀에는 두 번째 기사 넘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F5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10개의 기사가 한 번에 붙여넣게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각 뉴스별 링크를 끌어와 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개체 요소를 보니까 이 뉴스 제목이 타이틀이 뉴스 제목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href 값이 해당 뉴스 기사의 링크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링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트 1의 셀스인데 행은 똑같아요. 같은 행인데 열은 비열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iArticle에 이번에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이 요소가 href인 값을 끌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href 요소인 값은 해당 기사에 이렇게 뉴스 링크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해당 기사 제목과 기사 링크가 한 번에 가져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요소별로 값을 수출을 했는데 기사 링크의 경우에는 저희가 클릭을 하면은 해당 기사 링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 링크를 넣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트 1에 하이퍼 링크를 더해 줄 겁니다. 어디에 더해 주느냐? 지금 보시면은 각 기사별로 i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 해당 기사의 링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해당 셀스에서 똑같이 i 이 셀에 해당하는 값에 링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기사의 링크 주소는요, 이 해당 셀스의 값이 되겠죠. 똑같이 해당 셀스에 i 이 셀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F5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볼까요? 여기 앞에 시트 1을 빼먹었네요. 시트 1에 각 셀스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게 되겠죠.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더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면은 해당 기사에 해당하는 링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버튼에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명령문을 넣어 줄 건데요. 여기 개발자 툴에 오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이 버튼을 우클릭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끌어다 줄게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값을요, 네이버 검색, 뉴스 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네이버 뉴스 검색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어사인 매크로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웹 스크래핑이라는 명령문을 입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명령문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값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검색이 끝나면은 검색하신 단어 앰퍼샌드 그리고 시트 1의 레인지에서 B1을 되겠죠. 검색하신 단어 앰퍼샌드에 대한 네이버 뉴스 기사 스크래핑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를 띄워주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버튼이 숨겨졌네요. 버튼을 좀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동을 해볼게요. 죄송해요. 다시 버튼을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검색할 단어를 남북 정상회담으로 입력을 하고 페이지 번호는 1페이지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검색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페이지 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한 기사가 한 번에 스크랩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안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XML을 통해서 한 번에 벌크로 크롤링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도 이후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